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해야 할까요? 8번째 시간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사유정은 각자 다르겠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서류 발급이 힘들다는 사정. 두 번째는 채무자 소유 빌라 조사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임차보증금이 아들과 여친과 모친이 공동명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무자의 대여금이 적발됐고, 다섯 번째는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관제인이 조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되죠. 이런 서류라든가 저런 서류라든가 뭐든 근거가 되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제시하기가 힘들죠.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걸 제시하는 순간 환가를 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케이스는요. 64년생 남자입니다. 21기 2012년 12월 27일 10시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벌써 8년 전 사건이군요. 8년 전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6년도 이때 보증금 마지막 보증금이 300에 월 20만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2000년에서 2003년 금은세공 귀금속 도소매 자영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을 하니까 뭐 식당 등 배달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대출을 받아 금은세공 공장과 금은방을 동시에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3년 폐업하며 채무 초과에 이른 후 신용불량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오늘날 파산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94년에 이혼했고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빚은 1억 4천이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2013년 1월 20일 전화통화하여 기본서류 제출을 독촉한 결과 채무자는 파산 신청 취하 예정이라고 하여 파산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파산 면책 취하는 되죠. 면책 취하는. 근데 파산 취하는 안됩니다. 면책 취하율을 파악한 결과 채무자 본인이 너무 시간이 없어 30여 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신청 대리인 법무사와 상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함. 이에 관제인은 파산 선고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29가지죠. 29종. 기본 서류 중에 사실은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없는 거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100% 뭐 완결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거 상속 돌아가신 분 건 다 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뭐 요양원에 거주해서 못 뛰겠다. 그럼 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거. 이분은 배우자는 없죠. 94년 이혼했으니까. 아들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기본 서류, 특히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 기본 서류 중에 법무사와 의논해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관제인은 추정을 하고요. 신청 대리인 측에서는 너무 서류가 까다로워서 근데 옛날부터 까다롭다 그래도 29가지를 100%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지금은 이제 14가지만 요구하지만 지금도 29가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그리고 합당하면 못 뛰게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면 사실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기본 서류 미제출로 이거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허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아마 불허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한번 볼까요? 배우자 소유 빌라 조사에 대한 두려움.
2015년 2월 3일날 선고된 5년 전 사건이군요. 46기입니다. 채무자는 이제 잠적을 했어요. 왜냐?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 소유 빌라 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파산관제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어디 빌라에 살고요. 파탄 시기는 2014년 10월입니다. 가방공장, 뭐 짝퉁, 그쵸? 고소, 세관 압류, 뭐 이런 전형적인 파산 사유입니다. 처가 있습니다. 52세, 아들 26살, 딸 24살. 채무는 3억 6천입니다. 사실 많죠. 가방공장 하면서 이제 사업 보증 채무니까 사업이 좀 부도가 났으니까 사실은 2013년에 부도가 났죠. 3억 6천 크게 맞았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요게 있어요. 요게 빌라 요거 2003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산 선고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에게 연락한 결과 신청 취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면책 절차 진행 여부를 위하여 속행을 신청했고 몇 번 기회를 줬을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법을 떠나서 누구든지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막연히 이 빌라에 대한 뭔가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거는 뭔가 다 보면 명의만 배우자 명의를 해놨고 공동재산 내지 채무자의 명의 신탁재산이라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대리인하고 의논해봐도 어느 정도 환가가 불가피하다.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배우자하고 얘기해봤을 때 도저히 못 내놓겠다.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되면은 결국 취할 수밖에 없거나 잠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아들의 여친과 모친이 공동명의입니다. 2015년 4월 7일 선고된 사건이고요. 48기입니다. 5년 전 사건입니다. 62년생 여자고요. 신청 당시 만 53세 여자입니다. 취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내역 2012년 9월 3일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처분 대금 중 은행 융자금 1억 3,500을 제외하고 4천만원은 오피스텔 구입 시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4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는 최근까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차용이 이 변제가 편파 변제일 가능성도 높죠. 이에 관제인은 자 그러면 4천만원 차용 근거를 좀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줬는지 이 요구가 부당한가요? 그죠? 이게 부당한가요? 그리고 이제 현 거주지 임차사항 2014년 11월부터 어디 빌라에 거주합니다. 이 거주지 임대차 계약은 모친과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친과 공동명의 1억 1천만원입니다. 1억 1천만원 중 9천만원 아들이 여자친구가 대출로 마련했다고 진술하면서 현재는 아들과 여자친구는 또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루 4천만원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자하고 이제 아들의 여자친구하고 뭐 같이 동거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여러가지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채무 신용불량자니까 어머니하고 여자친구, 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채무자는 관제인과 2015년 4월 14일 1회 면담을 실시한 후 관제인이 최근의 카드 대금 사용 내역 3년분과 차량 처분 내역, 모친에 대한 차용 및 변제 자료, 현거주지 임차 보증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죠.
아주 딱 포인트를 찍어서 이 요구한 게 부당한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부당한가요? 아주 관제인이 그냥 못된 짓 한 건가요? 결국 취하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캥기는 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죠. 그쵸? 이거 여기서 은닉재산 한 4천 이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돈이 소중하면 면책을 못 받죠. 이분도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채무가 좀 얼마인지 뭐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는 채무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관제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철저하게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그걸 뭐 다 응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을 못하면 법원에서도 불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관제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 약간 좀 의문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판정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내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냈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4천만원. 그 다음 현 거주지 임차보증 9천만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얼마인가요? 한번 볼까요? 4,000벤이 안 돼요. 4,100. 여기 보시면 빌라를 두 개나 빌라를 두 개나 처분했습니다. 하나 2010년, 2012년. 자,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번째. 채무자의 대여금이 적발된 사안입니다. 대여금을 쓴다는 거는 사실상 쓰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대부분 안 쓰고, 그쵸? 있어도 안 쓰고 없어도 안 쓰겠죠. 그리고 관제인도 뭐 굳이 모르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다만 우연찮게 발견이 됩니다. 소장이 날아오거나 무슨 뭐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금원 출금된 게 뭐냐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실마리를 얻는 거죠. 지급불능된 경위를 보면 2000년경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 중개 구치소에 수감된 일이 반복되었고, 그렇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죠. 채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카드와 대출을 통해 조달을 한 겁니다. 뭐 사안은 좀 불쌍한 사안이죠. 부친이 있고요. 배우자도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도 중학교 정도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2명. 빚이 딱 1억입니다. 대략 2003년경이니까 이때 맞죠. 그러니까 이 빚이 좀 상당히 누적된 건 맞아요. 2003년. 지금 2010 몇 년이니까. 한 10년 지난 채무입니다. 뭐 한 2, 3천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한 두세 배로 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비어있죠. 이건 뭔가 조사를 못했던 얘기예요. 조사의 쟁점, 공동임차인과의 관계. 임대차 계약서를 냈는데 공동임차인과 임차보증금 은닉 여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잦은 입출국을 했어요. 이때는 출입국 관리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때죠. 근데 채무자가 한번 냈어요.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인지 뭐 출입국, 제가 보면 출입국이 잦은 사람은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2010년 이후로는. 이게 이제 뭐 다만 명확하게 조사는 해야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인지 낭비인지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입출국만 하고 해외에서 뭐 카드 같은 거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출국일 수도 있어요. 입출국일 수도. 다 마지막으로 관제인에게 파산 선고 기일날 구두로 언급한
타인에게 받을 돈 1,300만원에 대한 조사, 회수 가능성을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해야 되죠. 이분은 이제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이거 사실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운명이고 팔자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옛날에는 지금 213단독에 소속돼서 6명 관제인하고 이제 같이 하지만 4단독 시절에는 11, 12, 13, 11, 12, 13, 14, 15, 16 그쵸? 16년까지 6년간은 혼자 했어요. 혼자 선고하고 한 20, 30건씩. 그러면 이제 판사님 들어오기 전에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서류 나눠주고 어떻게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사무실로 데려고 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무실 입구 쪽으로 한 30명, 많을 때는 3, 40명, 보통 한 2, 30명씩 인솔하고 쭉 이제 사무실 바로 법원에서 한 5분 거리니까 회생법원에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어차피 그 교대역 내려가려면은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 위치도 알려드리고 찾아왔을 때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고 주변 건물 지리도 알려드리고 내려오면서 뭔가 상담을 받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문제되는 거를 관제인한테 의논하는 분도 있고 뭔가 털어놓는 부분이 그런 거는 잽싸게 메모해 놉니다. 거기서 사실 힌트가 될 만한 거를 많이 얻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같이 하니까. 근데 그게 참 묘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지금 환가 사건이 꼭 한두 개는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파산 선고 기일날, 그쵸? 이분 이거 구파산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사건이에요. 내려오면서 자기가 타인에게 받을 돈 1,300만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불이행하고요. 결국 2015년 7월 15일 한 서너 달 후에 면책 취하를 했습니다. 7월 5일날 선고했으니까 10일 만에 했네요. 서너 달 후가 아니라 10일 만에 면책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사안입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신청 당시 만 59세 여자 채무자입니다. 채무는 1억 6천만원이고요. 1억 3천만원은 여러 명의 개인 사채였습니다. 조사 쟁점은 뭐였냐면 채무자 및 배우자 명의의 어떤 지방에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배우자 명의의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보험사 5곳의 해약 환급금 내역,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운영 중인 양도한 철물점, 인테리어, 양도계약서, 양도경위 진술, 미수대금 회수 가능성, 철물점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 후 잠적을 했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명백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불허가 사유로 의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경기도 구리에 있었습니다. 구리시 무슨 동인지 몰라도 토평동에 있었나요? 하여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취하를 했습니다. 철물점을 가봤어요. 직접. 이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성북구에 있는 미용실, 구리시 위철물점, 그 다음에 분당하고 수원의 미장원, 하루 종일 서울 외곽순환도를 타고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침에 성북구 가서 점심때쯤에 구리 갔고, 구리에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그 철물점 쭉 한번 탐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외곽순환선을 쭉 타고 이제 분당 수원에 있는 미장원 한 2-3개 돌았어요. 이 당시에. 약간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때였던 걸 기억합니다. 돈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 철물점은 당시에 가보니까 아주 큰 데는 아닌데 그럭저럭
뭐 물건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1억 6,300이죠. 개인 사채. 철물점 인테리어 사업에 썼다라고 했는데 이걸 특정 채권자한테 딱 넘기니까 사행위가 명백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채무자는 땡땡시 땡땡동에서 인테리어 철물점 업체를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양도 후 익산, 전라북도 익산으로 주거지를 옮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철물점에 대해 타인에게 약 3천만 원을 넘기고 나중에 양도 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철물점 양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미수금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에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철물점 양도계약서, 양도인이 이적사항, 양도대금 일부 계약금조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 계약을 양도인이 파기하는 취지라면 철물점 계약 파기 후 철물점포에 대한 환수 가능성, 물건의 수량, 철물점의 규모,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인근 주택단지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고 출정 조사를 통하여 임대인 및 철물점 영업 양수인에 대한 조사를 예정했었습니다. (1억 6천) 중에 금융권 채무는 소액이에요. 비교적 4억 4,400배는 안되고 최근 3년간 사채가 1억 2천 증가했으므로 이 철물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근데 한번 방문 보고서를 마지막에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요지를. 현장 방문 보고서 2013년 1월 22일이네요. 그쵸? 겨울이었죠? 따뜻했습니다. 기억하여. 시가지에 속한 곳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어 철물점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상호는 조경 및 리모델링이며 전화번호는 채무자가 사용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등록상 대표 조 누구와 처와 면담한 결과 위 전화번호는 채무자로부터 본 철물점 양도받는 과정에서 단골 손님과 AS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당한 전화를 그대로 인수했다고 진술했고 임대차 계약은 본 철물점을 인수받으며 보증금 500에 53만원 그래서 뭐 공증까지 썼어요. 그쵸? 양도 금액은 또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거래한 사업자 전표를 공개했고요. 주차관리를 통하여 영업 양수 당시 철물점 규모 내지 액수를 물었으나 잘 모른다고 진술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 채무자가 결국은 뭐 면책을 아마 취하했을 겁니다.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취하를 했던지 아니면 불허가로 의견이 종료됐어요. 더 이상 진척이 없어서. 그래서 5가지를 봤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이 5가지는 제가 봐도 계속 조사했으면은 분명히 재산 은닉 가능성이 5가지 모두가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환가에 응하느니, 그러니까 돈을 토해내느니 그냥 잠적하자, 취하해버리고 파산면책을 때려치우자, 그런 생각으로 설명도 안하고 그냥 대부분 취하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뭐 아주 고액은 아니지만 몇천 이상, 그쵸? 몇천 이상, 요 대여금 적발 요것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최소한 한 5천 이상 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